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화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립니다. 헌재는 오늘 탄핵 심판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 이 같은 내용의 선고 기일을 각각 통지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 선고는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법률안의 취지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 상정됐는데 제1을 요구한 겁니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제1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사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법률안의 취지는 공감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헌만으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보자는 취지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함께 놓고 다시 한번 논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일반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법 대신 2,600여 개 상장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연금 개혁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의 수습과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지원에 속도를 내기 위해 경북과 경남 지역에 재난특규세 226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불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피해 복구에 나선 정부. 피해 수습과 지역 안정화를 위한 재난특교세를 추가 지원합니다. 경북, 경남 지역의 잔해물 처리, 2차 피해 확산 방지 등 긴급 안정 조치에 필요한 재난안정특별교부세 226억 원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지원 후에도 복구 계획이 확정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특교세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재민 지원에도 집중합니다. 이재민 1,800여 명이 생활근거지가 있는 마을 회관 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현장 지원반과 중앙합동 지원센터를 통해 이재민 불편사항 400여 건도 처리했습니다. 신체 치료뿐 아니라 심리적 회복 지원을 위해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범정부 복구대책 지원본부를 구성해 피해 현장 복구에 모든 수단과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습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복구대책 지원본부를 구성하여 응급복구, 주거안정, 생계지원 등 피해 지역 회복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추가 산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청은 청명과 한식에 대비해 전국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대형 산불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8개 국립공원의 104개 탐방로를 선제적으로 통제합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일부터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발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에는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기자들을 만나 이일 발표될 상호관세는 국가별 관세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유감스럽게도 이 나라들은 너무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갈취해왔다고 답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일본의 700% 쌀 관세와 캐나다의 300% 버터치즈 관세 등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대미 관세는 없지만 비관세 장벽을 세운 국가도 상호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무역 대표부는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수출업체가 직면한 국가별 무역 장벽 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정리한 보고서에는 한국과 관련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한국 항목에서는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 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설명은 없었지만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절충 교역 지침 탓에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으로 해석됩니다.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역시 무역 장벽으로 기록했습니다.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건 과도기적 조치라며 16년간 유지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접근성 확대가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우선순위 과제라고 밝혔고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에도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의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무역 장벽은 물론 유전자 변형 작물 규제와 제약, 의료기기 관련 가격 책정 등을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보고서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시 세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